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는 시간입니다. WS 리프레시 신광섭 MBN 골드 매니저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오늘도 증시가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네. 사실 어제 이제 오늘 만기를 맞이해서 예측을 좀 해달라고 했을 때 네. 예측을 하는 거는 예의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네.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뭐 아니면 도다. 네. 지금까지는 약간 모인 분위기이긴 한데 네. 오늘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일단은 조금 저는 좀 목요일 오늘 만기 날이니까 만기 날까지는 상승 흐름 견조할 것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2,980에서 3,000 정도인데 이 가격대가 외국인들이 지금 포지션이 가장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이틀 전부터 이런 말씀 한번 드렸었죠.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 하방 베팅하는 금액이 콜 매도와 풋옵션 매수 금액이 토탈에서 1,000억 정도가 넘는다. 만약에 오늘 지수가 떨어지지 않으면은 이 1,000억 원이라는 돈이 사라지게 되겠죠. 좀 큰 금액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역대급으로 많은 옵션에서의 하방 베팅한 적은 저는 처음 거의 한 두 번째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상했던 대로 좀 흘러가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만기 날 이유가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지수가 상승하는 요인은 총 두 가지로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옵션 만기 포지션에 따른 외국인들의 이 선물 매수를 통해서 참 외국인들은 부러워요. 주식 선물의 이 소규모 자금만 그러니까 몇천억 단위만 이용해서 기관과 투신들의 선물 매수세를 유인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지수를 상승시키고 또는 내릴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그에 대한 요인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식스팩에서도 말씀드렸죠. 예. 바로 바이든 행정부가 롱비치 항만이라든지 이 캘리포니아를 방문해서 지도부 관련된 회의를 했을 때 이제 물류 병목 현상을 좀 조기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뭔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될 소지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쇼티지도 결국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정화 그래서 전반적인 오는 제조업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배경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기를 맞이해서 일단 시장이 올라버리면 오히려 하방 베팅한 개인 자금이 좀 손해볼 수도 있다. 그렇죠.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했고 아마 3시 반 정도 돼봐야 알 거는 같습니다. 네, 일단, 맞습니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화 아나운서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은 새로 고침이 두 개입니다. 먼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이 반도체가 뭐 반등 탄력은 그렇게 강하진 않은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반도체 쪽의 시총 비중이라든지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 크다 보니까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등이 시작된 걸까요? 아니면 반짝 반등일까요?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그런가요? 강성 주주분들이 너무나 많으셔가지고 네. 이게 뭐 셀트리온 다음에 삼성전자가 강성 주주 제거적으로 많으시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삼성전자 주식을 대부분 한 주라도 보유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그렇죠. 어쨌든 전자닉스라고 이제 반도체 용어가 있죠. 삼성 SK하이닉스 합성어인데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매경의 TV의 의견이 아니라는 점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제 개인적인 사견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아직 바닥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 대비해서 좀 많이 떨어졌던 요인들이 있다가 잠시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의 상위, 양대 상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코스피 200 지수에 어느 정도 비중이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거는 결국은 다 선물 옵션 포지션은 모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 두 종목만 가지고 쉽게 해서 롤링이라고 좀 표현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뭔가 이제 매수나 매도 포지션을 통해서 이 종목들만 오르거나 내리기나 하면은 지수를 땡기거나 또 자연스럽게 하락으로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계속 헝다 이슈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다음 주 23일이라고 말씀드리는데 23일까지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자체만의 악재로 하락이 나오는 것보다는 헝다 23일 날 그 이슈로 인해서 뭔가 하락이 촉발되는 부분들의 트리거가 바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시가총액 1등, 2등 종목들이 담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바닥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그래서 좀 조금은 추가적인 하락이 염려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혹시 뭐 우리 앵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문의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 차례 반도체 어제도 잠시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고 매니저분께서도 좀 빠르면 연말 정도는 좀 보자라고 저도 기억이 나는데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그만큼 또 이제 조심스럽다라는 거는 하락을 얘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주가라는 거는 어느새 10만 원에서 지금 7만 원이 깨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30%가 하락했는데 지금 안 사면 언제 사냐라는 의견도 저도 뭐 의견 맞다라고는 보지만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아직도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다라는 얘기는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뭐 이제 뭐 앞서 회의도 하고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예. 반도체 투자하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맞아요. 않고 예. 통상 저 경험으로는 이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메모리 가격이 하락이 우려된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먼저 하락을 하죠. 근데 좀 이 메모리 가격이 실제로 하락하고 나서 저 한 1, 2분기 후에 바닥을 잡는구나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그때 좀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빠르게 보시는 분은 뭐 내년 1, 2분기니까 연말부터는 사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도 연말인 것 같고 네. 좀 늦게 보시는 분들은 2분기나 3분기까지는 가봐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 역시도 지금은 좀 바닥권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은 좀 조심스럽고 오히려 바닥이라 하더라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은 좀 기간이라는 리스크까지 네. 좀 감안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가 이제 작년 시장에서 급등했었던 모습과 달리 올해가 그렇죠. 좀 주춤하다 보니까 반도체 주에 대한 접근 자체를 조금 환기를 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부분들이 뭐 작년 뭐 솔직히 얘기하면 6월, 7월까지도 잘 안 움직였었어요. 네. 그때 이제 인터넷상에서 짤이 많이 돌았던 게 다른 업종이나 다른 종목도 너무 잘 나갔는데 네, 맞아요. 반도체는 왜 이렇게 안 갔냐.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샀으니까 조금 본인들이 버려야 간다 뭐 이런 짤들도 올라갔었어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뭐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니 이런 부분도 있지만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때는 수요가 워낙 많았었거든요. 네. 아니면 수요가 공급보다 우위에 차지했는데 지금은 공급이 조금 더 우위에 차지해야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제조업체의 재고보다는 유통업체의 재고인데 지금 유통업체의 재고는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목 현상이 줄어든다. 그 말은 짓은 뭐냐면 유통사의 재고가 풀려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점점 커질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한국 시장도 그렇지만 뭐 반도체와 관련된 물론 더 반도체 담당하시는 분이 더 많긴 하겠지만 네. 전략하는 차원에서는 굳이 반도체를 지금 가격에서 좀 진입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고민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더 쉽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요거를 이제 사실 철강에서는 좀 비교하고 싶은 게 반도체가 이제 그 반도체라는 게 이제 결국은 메모리, 비메모리 두 가지 나누지만은 이 공정에 따라서 또 나노 공정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 않습니까? 32단, 네. 64단 계속해서 진화하는 건데 네. 정말 빠르면은 6개월이나 1년 뒤면은 바로바로 새 제품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던 또는 유통 채널에서의 재고 문제. 근데 이런 부분들이 풀렸을 때 가격 하락을 좀 더 유인할 수 있는, 기인할 수 있는 요인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게 바로 아이폰 13에서의 이 출하 관련된 공급 문제가 좀 제기됐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공급 문제니까 이것도 쇼티지니까 반도체 사야 되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유통 채널에서의 재고, 결국은 철강도 마찬가지겠죠. 철강에서는 철근이라든지 모든 업체가 만약에 안 팔린다, 그 물건이 안 팔리면은 자연스럽게 보관하기가 용이하죠.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보관하기가 아시다시피 용이하지가 않다. 예, 비용이 좀 많이 증가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이슈도 있고 좀 리스크도 있지 않습니까? 중국발 아직 헝다 23일 유예 기간. 그래서 요거를 좀 보고 나서 살지 안 살지를 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네. 이제 저나 매니저분께서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은 약간은 이제 중립 이하로 시각을 제시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우리도 틀릴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어쩌면 맞습니다. 해지한다는 개념에서 그래도 조금은 들고 갈 만한 종목이라고 할까요? 네. 예, 요 정도는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그게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네. 테스나라든지 뭐 유니테스트 전반적인 비메모리 후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 네네네. 이 지금 강세를 좀 물론 좀 많이 빠졌지만 근데 그렇죠.
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유니테스트입니다. 아, 유니테스트. 그러니까 유니테스트가 이제 SK 하이닉스 향해 후공정을 좀 담당하다 보니까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후공정 업체들이 상반기 때 많이 소외를 받았었습니다. 전공정 업체들만 굉장히 강했죠. 물론 이제 하나 마이크론도 있겠지만요. 근데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이제 반도체로 내가 시각으로 접근해 투자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그런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같이 동반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차트 한번 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들. 예. 오히려 천천히 뭔가 저점을 다지는 분위기인데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유니테스트가 그 말고도 바로 이 태양광 사업을까지 또 진출했던 태양광까지? 예, 그래서 두 가지 모멘텀이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내가 반도체 시각으로 접근했다가 반도체 업황이 좀 더 둔화돼서 만약 10월달 수출 증가율에서 11월 초에 발표되겠죠. 그렇죠.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또 둔화됐다. 연소적인 나온 반도체에 또 타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뭔가 유니테스트가 태양광 쪽으로 또 엮이면서 또 올라갈 실제로 상반기 때 엮여서 주가 상승이 일어나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으로 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종목이죠. 바로 유니테스트라는 기업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히려 새로 고침에서는 이제 유니테스트라는 결론 약간 좀 방어가 되는 네. 그런 종목까지 얘기를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새로 고침으로 넘어갈 텐데 오랜만에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해운주. 물론 이 움직임도 사실 그동안 하락에 비해서는 조족지혈이라고 하죠. 좀 이렇게 좀 기분이 나진 않는데 제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병목 현상들이 어쩌면 좀 풀려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해운주 일단 그 배경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오늘 왜 오를까요? 두 가지 요인, 그러니까 네. 해외 쪽과 국내 요인이 두 가지라 요인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해외 관련된 식스페이스도 언급했었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 해운 이 지도부와 해운 업계 지도부와 이제 미팅을 가졌습니다. 가지면서 지금 현재 공급 관련된 부분들,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염려를 표시했으며 그에 대해서 24시간 동안 또 풀가동을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하겠다 그런 의지를 좀 피력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뭔가 이제 해운주가 이제 원활하게 해운 산업들이 원활하게 다시 또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들로 인해서 좀 상승이 나왔던 배경이고요. 이게 이제 아침에 새벽에 나왔거든요. 우리나라 네. 이제 한 6시 정도에 나왔던 부분이라고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실 국내장에서는 오늘 페노션이라든지 특히 이제 대한해운이라는 종목이 상대적으로 15% 넘게 급등이 한번 나왔는데 국내 해운 업체가 지금 또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는 배경은 바로 지난번에도 해운주 말씀드리면서 언급해드렸던 공정위에서 지금 그 단합조사 동남아 운임권에 대해서 가격을 너무 비싸게 부른 거 아니냐 단합조사 관련된 부분들에서 조사를 했고 아마 다음 주나 차차주, 그러니까 2주 안에는 결론이 도달될 것 같습니다. 11월에 네. 가기 전에는. 근데 지금 일단은 동남아 운임 단합조사에서 처음에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H은행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있었던 이제 해외 선사들 마찬가지고 24개 기업들 대상으로 조사가 들어가는데 총 벌금을 8천억 정도를 예상한다. 과징금들을 네. 그렇게 예상했다가 어제 이제 장 끝나고 나왔던 소식이 조금 공정위 관계자가 조금 이제 유효한 뭔가 제스처를 좀 보였습니다. 모션을 좀 취했기 때문에 과징금이 오히려 상당히 낮아지면서 1,000억 원 규모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또 의견도 속속하게 들어오고 있는 배경들. 그래서 해외에서 바이든 이 조치 사항과 그리고 단합조사 관련된 과징금들이 상당히 대폭적으로 감소했다. 이 두 가지 호재거리가 나오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해운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는 배경이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규제 이슈에서 조금은 최악의 국면을 지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중국 측에서도 오늘 이제 PPI 생산자 물가 지수 나왔는데 10.5%가 예상치였는데 10.7 정도 나왔어요. 네, 또 되게 레코드를 높게, 썼습니다. 네. 너무 높게 나오니까 어제 뉴스 중에 좀 유의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뉴스가 이제 전기료를 자유화해 준다라는 게 나왔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석탄 발전을 하는 지금 그 업체들이 석탄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네. 전기료의 어떤 가격이 실링이 쓰여 있어요, 천장이. 네. 석탄 가격이 높으니까 이제 역마진이 나니까 돌리지 못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자율화하면은 공장을 돌릴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그러면 공장이 돌아가고 공장이 돌아가면 매출이 발생하는데 이 병목 현상까지 해결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실어 나르는 유통업체들 그러니까 이제 해운주가 되겠죠. 거기까지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병목 현상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에 해결이 될지는 참 좀 의구심이 좀 있긴 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게 한번 좀
조사를 좀 해보니까요. 네. 방송 조사해 보니까 실제 지금 이제 그 지도부 해운업계 지도부 일단 미국 서부 항만에 있는 이제 롱비치항이라든지 이제 로스앤젤레스 쪽의 항만에서는 지도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럼 일을 하겠다. 뭔가 일을 할 테니까 그에 대한 지원으로 일단 지금 항만에 이미 진행이 됐던 완료가 됐던 빈 컨테이너선이 상당하게 많답니다. 그게 이제 부지를 어느 정도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빈 컨테이너는 좀 치워달라 요구를 했는데 사실 이걸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 웃긴 상황이죠. 근데 그에 대한 배경이 뭐냐면 이제 트러커라고 하죠, 미국에. 실제로 얘기하면 이제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제 트러커라고 이제 용어를 쓰는데 이 트러커 분들이 통상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개인 사업자로 대부분 등록돼 있어 사업을 네. 이제 하시는 분들이다 사업주다 보니까 근데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금 지원금이 상당하게 많이 나오는데 거의 뭐 당구로 치면은 쓰리 쿠션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행정부와 주정부와 시정부에서 동시에 다 지원금이 나오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미국 현지에 있는 분한테 한번 문의를 드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자영업자분들, 그러니까 뭐 트러커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분들도. 뭐 가게를 하신 분들이 만약에 연 매출이 1억 정도가 달성하면은 네. 이것저것 다 이제 트리플, 세 가지로 다 공급이 돼가지고 매출이 거의 한 80% 가깝게 매출을 보장해 준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통장에 찍히는 금액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트래커 분들도 역시 만약에 내가 이제 뭔가 웃돈을 주고 해운업계에서 이거 좀 치워달라, 이거 좀 옮겨달라 이렇게 요청하거나 운송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거절하고 있다는 거죠. 진짜 잠깐 좀 일 쉬었다가 요 돈 다 쓰고 나서 어느 정도 다시 복귀를 하겠다 이런 의사들을 많이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확실히 그런 분위기가 명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좀 부럽게 없지 않지만 어쨌든 그램 이 트럭 운영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은 조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인 병목 현상을 단기적으로도 해결하기에는 좋지 않다. 하지만 그래도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뭔가 노력을 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해결은 되겠지만 이게 단발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쉽게는 해결될 이런 모습들은 조금은 어렵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내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최악의 국면이란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좀 바라보는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뭐 중국뿐만이 아니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병목 현상이 하나의 원인이 또 동남아 쪽에서의 코로나 확진자 수, 네, 그 맞습니다. 록다운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백신이라든지 이런 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아마 시장에서는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라는 게 뭐 가장 최악이네 이렇게 네.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운주가 여기서부터는 그럼 또 계속 순항을 하는 겁니까? 고민입니다, 사실 저도.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과거를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항상 저는 그 모토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2012년, 2013년도에를 답습하지 않을까. 그때 당시 이제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미국은 실제로 2013년 동안에 30% 넘게 S&P 500 지수가 상승이 나왔는데 그때 상승이 나왔던 배경들이 미국도 마찬가지로 경기주 위주의 장세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국내 쪽으로 적용이 될지는 일단 헝다 이슈가 완벽하게 마무리되면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네. 오늘 같은 장에서 이런 뭔가 탄을 발생을 시켰다는 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 거의 지금 보니까 대한해운 종목을 딱 보니까 거의 저항대에 딱 맞고 이 장기 동평에서 맞고 밀렸거든요. 16% 급등 나오다가. 근데 그런 부분들 거래량이 좀 동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은 해운주 뭐 짧게 네. 그래도 탑픽 한번 뽑아주세요. 일단 해운주를 봤을 때는 이제 공격적인 운용을 하느냐 아니면 보수적 운용을 하느냐. 근데 BDI 지수가 최근에 좀 꺾이니까 오히려 대한해운 보수적으로 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미 선사 관련된 부분들을 여전히 유보금을 쌓아놓고 공격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공격적인 거는 페노션, 보수적인 건 대한해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EVF타 마진율로 봤을 때는 지금 순서가 나오고 있죠. 대한해운이 1순위, 2순위가 페노션, 3순위가 H&M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H&M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이 나왔던 거는 상대 선박업체가 파산했다는 반사이익을 받아서 주가 상승이 크게 나왔고요. 그런 건 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국내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는 이제 미국이나 중국 쪽을 오히려 유심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중국 주식과 미국 주식 한 종목씩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국은 이제 중국 원양이라고 하죠. 바로 코스트코 해운이라는 업체인데 현재 벌크 운임 1위 업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최근에 유망하게 보고 있는 게 바로 이글 벌크 shipping이라는 회사인데 이전에 제가 스타벌크 캐리어스라는 이런 2위 업체를 많이 소개시켜드렸지만 이제 코드 번호 뒤에 나와 있죠. EGLE라는 이 코드 번호. 미국은 이제
이게 영어로 알파벳 코드모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글 벌크 쇼핑이 지금 자사주 매입 관련된 부분들 배당 정책까지 해서 총 5천만 달러의 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미국판 흥하행운이 되지 않을까. 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제 투자 개인적인 사견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새로운 또 벌크 운임 업체죠. 이글 벌크 쇼핑이라는 회사까지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블 리프레스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